네,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급락을 보고 마진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너진 시장과 심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야 할지 오늘 마켓 일타 강사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건섭입니다. 네. 주말에 미국장 보면서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고 넘겼습니다.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청나게 욕을 했다고. 제가요? 네. 누가 그랬죠? 제가 누구한테 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어쨌든 상대적으로 미국장 대비해서는 좀 죄송드린 얘기지만 국내장은 이 정도 하락폭이면 상당히 좀 강하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장 금요일도 보셨죠? 금요일날 장 종가도 거의 6% 급락 나왔죠? 지금 미선물도 4.5% 거의 지금 이틀 동안 10%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대비해서는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중간에 아침에 사이드카 걸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5% 정도면은 절반 정도는 좀 이렇게 됐다. 원래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마이너스 한 9% 10% 찍지 않았을까.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장 이틀 연속 하락분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이 이제 관세가 시작이 되는 날짜잖아요. 네.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시장 급락을 하고는 있지만 네. 2, 3일 더 봐야 한다. 그쵸? 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앞서서도 앞선 코너에서도 결국 투심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나왔냐면 투심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네. 데이터냐? 바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Fear and Greed 인덱스. 이게 이제 금요일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자. 지금 익스트림 피어를 해가지고 지금 4예요. 포인트가 4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선물이 이 정도에서 나스닥 100이 지금 마이너스 4.5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개장을 오늘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이나 2 정도.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알기로는 3월 10일인가 3월 11일 날 2020년 3월 11일 날 그때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한창 그 코로나 환자 증가해서 봉쇄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포인트가 거의 2였어요. 2.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9.12 테러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밈짤이 도는 게 빌라덴보다 트럼프가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과매도 영역인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아마 주말에도 미국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신 분들, 텔레그램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접하신 분들은 지금 마진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마진콜. 그래서 마진콜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누가 가장 최대한 피해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따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고위 인사들도 하나둘씩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 깊어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나왔었던 비농업 고용지수 NFP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추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불법 이민자를 경기 침체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냥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제 증폭되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관세가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주요 미 정부, 행정부의 수반들의 의견들을 한번 주말에 나온 뉴스들 위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3명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날 갑자기 미국장이 급락 나왔던 요인들은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좀 크게 때렸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무역 적자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늘 아침에 나온 인터뷰입니다. 중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선물이 다시 또 재차 하락이 나오는 요인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백악관 고문 중에서 예전에 무역협상부 본부장이었었어요. 1기 때 피터 나바로. 이분은 참 와닿지 않는 얘기를 했죠. 주식을 팔지 않는 한 돈을 잃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매도 버튼 안 누르면 상관없다. 버텨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결국 트럼프와 계속해서 이런 뭔가 정책을 공유하는 인물이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식의 심취는 관세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올해 초에 1월 말일 때 중국의 딥시크 AI 발로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대두가 되면서 시작됐다. 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냐?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사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발언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전혀 대중과 공감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진콜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좌측에 이제 영화인데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뭐 영화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서프라임 모의 사태 때 나왔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셔서 뭐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헤지펀드에서 마진콜 지금 이틀 동안에 약 1경 엄청난 금액이죠. 1경이 사라졌답니다. 시가총액 1경이 사라졌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은 2020년도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마진콜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은 증거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 현황을 현재 상황이 어떻게 좀 심각한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헤지펀드 타격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좌측에 있는 게 헤지펀드들의 미국 주식 보유 종목의 하락률인데요. 평균 하락률이 22%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22%인데 무슨 마진콜을 당한다고 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헤지펀드는 스마트 머니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X 1% 올라가면 3% 올라가고 뭐 5X라든지 특히 옵션 거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헤지펀드들 대부분 이렇게 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들을 이용해서 쉽게 시장 상승에 계속해서 베팅했다가 지금 22% 정도의 평균 종목 하락이 누리려면 실제로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 한 8, 90% 얻어 맞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종목 기준으로.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도 순저로 많이 낮은 상황이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이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지금 역사상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산을 당해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 이틀 동안에 헤지펀드들이 강제로 청산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다가 3,000불을 순간적으로 깼다가 다시 반등 나오지만은 유가, 구리, 은 모든 원자재들이 다 매도가 많이 나왔죠. 유가도 오늘 아침에 한 58불까지 떨어졌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헤지펀드들이 미국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자재 상품들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거죠. IB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 언제까지 돈 안 넣으면은 우리가 강제 버튼 누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헤지펀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한다? 기존에 수익 나고 있었던 뭐 구리 상품이라든지 원자재 뭐 이런 유가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전반적으로 쭉 해서 어느 정도 월가에서의 그 헤지펀드들은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굉장히 중요하게 증거금을 많이 납부할 건데 이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헤지펀드들이 10시까지 마진콜을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시 정도 지났는데 미국 장이 10시 30분이잖아요. 10시 정도 지나기 전에 갑자기 지금 마이너스 4.5예요. 미선물이. 근데 마이너스 7%, 8%, 9%씩 갑자기 툭툭 밀린다. 그럼 뭐죠? 증거금 못 넣은 거예요? 못 넣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여파가 내일까지도 단기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진콜을 막기 위한 지금 무차별한 매도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 뉴욕 증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말씀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매크로 잘 보시잖아요. 못 봅니다. 그래서 미장, 국장 좀 어떻게 진짜 보고 계세요? 솔직하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걸로 좀 결론을 좀 도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각 현지 주요 도시 보스턴, 뉴욕, 시카고, 포클랜드도 다양하게 있죠. 이게 어떤 시위냐면 반 트럼프, 반 도치 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주요 시가지에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라고 답했을 때 저는 미국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시위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4월 10일. 4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은 4월 10일인데 미국 시간 4월 9일이거든요. 상호 관세. 이게 최종적인 기한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트럼프가 일시적 관세 유예를 펼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 여파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쪽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종목까지 연결고리를 지어서 잠시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강경하게 얘기는 하고 네. 있지만 살짝 한 발 물러날 여지는 있다라고 그쵸?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연결 지어볼 수 있는 오늘의 1타 종목 네, 뭘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이게 이제 보복 유예가 네.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전에는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기존 주도주의 눌림을 좀 공략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당연히 오늘 네. 방산주를 편입을 해야 되는 생각하고요.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으로 보는 거예요? 네. 대북 이슈로 보는 둘 거예요? 다 뭐 하나만 걸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어제 걸쳐두는 건가요? 뭐 근데 네. 지금 보면 대북주도 일신석재 뭐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요. 작은 테마주도만 올라가고 현대엘리베이터 오늘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죠. 전자 그 K2 전차 관련된 방산 이슈 그리고 고속철 관련된 뭐 이전에도 대북주로서 대장 역할을 현대엘리베이와 같이 동반적으로 했다.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폴란드가 K2 추가 계약을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료 국가들 대상으로도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 아마 6월 정도에는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외신을 통해서 보도를 접해시켰지만은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방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보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예비군 포함해서 50만 명 육성 정책 펼쳤고요. 현재 21만 명인데 29만 명을 더 증가를 시키겠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예산안도 얘기했어요. 동부 지역 방어를 위해서 지상군 전차 장갑차 약 10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럼 어디 쪽을 많이 쓸 것이냐? 라인 메타 것을 쓰겠지만은 우리나라 것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과 함께 많이 밀리고는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가격 전략 같은 경우 현대로템은요, 뭐 조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뭐 제가 말씀드린 보복 관세 관련된 부분들. 손절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8만 원 선이 종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집하자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목표 가격 신고가인 13만 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 선을 잘 지켜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료 방송 진행할 거고요. 뭐 못다한 이야기들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4시에 한번 관련된 사항들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